김건희 여사가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입니다. 지난 화요일이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전이지요.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여기 참 도시가 이쁜 도시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관련 사진 쭉 전부 다 거기에 한번 보니까 고성도 아주 이쁘고 구시가지 신시가지 아주 잘 뭐랄까요, 그 관광 도시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타운홀이라고 하면 시청이죠, 시청. 우리 서울시 시청. 우리 서울시청은 앞에 잔디밭이 있고 그 맞은편 이제 프라자 호텔이 있는데요. 이 빌뉴스에 있는 시청 앞은 쭉 터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희가 빌뉴스입니다. 꽤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청 앞이 꽤 넓은 광장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시청 광장 주변으로 아마 그곳에서 빌뉴스에서 가장 맛있는 그 고급 식당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가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기 꽤 좋은 장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 수행원들하고 함께 거기를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게 중에 남자 형제 둘이서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거기가 투 브라더스 부티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의류 가게입니다. 그 가게가 명품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품 의류라고 하면은 뭐 샤넬 가령 예를 들면 에르메스 뭐 이제 이런 그 옷을 파는 곳을 지칭을 할 텐데 일단 가게 이름은 투 브라더스 부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브롤리아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저 두 브롤리아이고 저 가게가 입점해 있는 그 부티크 이름이 형제가 하는 투 브라더스 부티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그런 가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아이보리색 또 여성이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장면, 그다음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 전체적인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칠승 그 수석 대변인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그 익명의 관계자입니다. 그 몇몇 신문하고 통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뉴스가 그 리투아니아 현지의 뭡니까?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이 오간 겁니다. 저희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이 리투아니아의 현지 보도 원문을 구해서 면밀하게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리투아니아의 그 원래 보도 내용은 그 리투아니아에 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 부부의 동정을 매우 프렌들리하게 긍정적으로 아주 따뜻한 그런 기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손을 잡고 어디를 걷는 모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동 보호센터 이런 데 가는 모습, 또 어디 들르는 모습, 뭐 정상회담 그 주변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사진을 아주 수십 장을 이렇게 함께 쭉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한 장입니다. 바로 이 두 브리올리아이라는 그 옷가게도 김건희 여사가 들렀다. 김건희 여사가 그 옷가게에 온 것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네,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저런 사진을 쭉 실은 겁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의 그 언론 매체가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였느냐. 특히 옷가게 간 것. 김건희 여사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스타일리스트, 김건희 여사가 입는 옷이 스타일의 어떤 화제가 되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VIP다. 이런 취지에서 기사를 실은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리투아니아에 있는 옷가게를 들른다는 것이 리투아니아로서는 뉴스가 되고 한편으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제가 아까 왜 투 브러더스 형제라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형하고 동생이 한 말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옷가게 주인인 겁니다. 그 옷가게 주인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에게 저희 옷가게는 이러이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뭐뭐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 5곳이 우리 가게에는 함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고 옷가게가 이렇게 서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러려니와 국제적으로도 스타일리스트, 패션이 항상 주목을 받는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빌뉴스 시청 앞에 그 밀집돼 있는 그 부티크에 와서 거기에 그런 브랜드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해서 이제 그런 방식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그 보도 내용의 핵심 뼈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뭐 호객행위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그 최초의 그 익명을 전제로 한 대통령실 관계자, 그 말이 문제인 겁니다. 호객행위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인상이 안 좋거든요. 술집에서건 옷가게에서건 화장품 가게에서건 뭐 음식점 앞에서건 왜 우리가 삐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값을 깎아주겠다느니 뭐 싼 값에 모셔주겠다느니 뭐 하면서 뭐 작은 이 선물도 조금씩 주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옷소매를 잡아 끄는 그런 호객행위,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만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혹시 대통령 영부인의 옷을 누가 막 잡아 끌었나? 이런 인상을 씌우는 겁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그 리투아니아 기사에 보면은 16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세어봤나 봐요. 대개 뭐 이런 민간이 그런 숫자를 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라니까 또 이제 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몇 명이나 되나 아마 호기심에서 세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명이라고 그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문 밖에는 6명이 있고 안에는 10명이 있고 문 밖에 있는 6명은 이제 영부인이 그 가게 안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우리 저 VIP 나오시면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그 대목 중에 보면은 그 가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수행원도 많고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손님도 있고 뭐 가게 주인도 형하고 동생이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시끄러웠답니다. 가게 안이.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이런 기사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이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혁 전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정 어린 그런 말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아주 그 충심에서 나오는 뼈아픈 쓴소리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닌 정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질한다 할 때 갑도 아니고 갑은커녕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병 그것도 아니고 맨 밑에 있는 병 정이라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 네 번째 지위라는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주시기 바란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이 말 무슨 말인지 금세 지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전효 전 의원이 올린 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효 의원한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적 좌충우돌에 속이 타는 것은 우파입니다. 모두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도대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접전 지역인 벨라루스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저 비극적인 지역에 가서 명품이 눈에 들어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의 정보가 정확하게 있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해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처음에 민주당이 이 비판을 하면서 쏟아놓은 말 그것은 실체적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리투아니아에서 나온 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실제로 그 원문을 쭉 읽어 보니까 민주당이 비판했던 그런 것과는 정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다. 라면서 전효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목숨 걸고 국민들의 몫을 하고 있다. 작년 3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정말 기적이었다. 첫 번째 출구 조사에서 방송 3사는 윤석열 후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내다봤지만 JTBC는 이재명의 가까스로 승리를 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돌아보자 이거죠. 작년 3월 10일, 작년 3월 9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새벽 3시 반까지 우리 모두 피를 말리지 않았느냐. 만약 작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나라가 돼 있고 중국의 작은 봉우리가 돼 있을 것 아니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받는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잠깐 머리를 식히고도 싶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도 싶은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절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길 원하는 이들은 죽을 각오로 저들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천벌받은 자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동반자, 반려,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영부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끝없는 고통에 가시밭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맨발로 걸어주길 바란다. 특히 전효 의원이 같은 여성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보다는 나이가 10살 이상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더더욱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나무콜레스의 칼이란 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군왕이라는 자리가 일국의 국가 원수라는 자리가 사실은 자기 머리 위에 칼이 하나 매달려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전효 전 의원이 정말 피토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자리는 영부인의 자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